2025년 11월 2일 이른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가토론 수수께끼 같은 새로운 이미지 Sirai 아틀라스 그러는 동안 두 번째 천체가 천문학자들의 레이더에 조용히 포착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C2025 B1 보리소프 발견은 다음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겐나디 보리소프 2019년에 최초의 성간 혜성을 발견한 천문학자이기도 합니다. 진실함이 확인되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보리소프는 새로운 방문객을 공개하며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방문객은 태양계의 경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듯한 천체입니다. 그 발표는 카탈로그의 기술 페이지에서 속삭이듯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나사 이제트 추진연구소 그리고소엔 기성 중심, 하지만 내용은 폭발적이었습니다. C2025 B1의 특징은 113도의 궤도 경사각, 행성이 공전하는 평면의 거의 수직인 궤적 편심률 1. 009 보이는 태양에 중력적으로 구속되지 않은 천체라는 정의에 위험할 정도로 가깝습니다. 간단히 말해 보리소프 2020은 다른 곳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욱 이상해집니다. 사리마이 아틀라스처럼 새로운 물체 눈에 보이는 꼬리가 없습니다. 이는 승화의 흔적이 없는 혜성, 즉 햇빛 아래서 증발하는 얼음의 존재를 드러내는 특징적인 빛이 없는 혜성임을 의미합니다. 초속 수십 킬로미터로 이동하는 천체에게 이는 비정상적입니다. 이러한 꼬리의 부재는 여러 가지 가설을 제기합니다. C2025B와는 비활성의 차가운 조각일까요? 휴면 상태의 성간 천체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일까요? 예비 계산에 따르면 그 기원은 먼 곳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르트 구름은 아직 직접 관측되지는 않았지만 수십억 개의 혜성이 탄생한 곳으로 여겨지는 지역입니다. 주거 보리소프 팀은 해당 천체의 궤적을 약 1000문 단위 AU로 수치적으로 역전시켜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1000배 이상인 1000배까지 궤도를 변경함으로써 해당 천체의 궤도가 다시 타원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태양계 그 자체의 먼 자식, 별에서 온 사자도 아니다. 그러나 이 설명이 확정적이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시간적 동기성 보리소프 2025는 7월부터 전 세계를 사로잡아 온 또 다른 천체인 Sirai 아틀라스의 근일점 통과 후 며칠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꼬리가 보이지 않는 비정상적인 궤적을 가진 두 천체가 몇 주 간격으로 태양계를 통과하며 두 천체 모두 성간 경계 근처에서 궤도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에 대한 통계적 확률은 너무 작아서 주목을 끌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보리소프의 이름이 천문대에서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상 태양계 외부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는 두 개의 천체를 발견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2019년 두 아이 보리소프를 통해 그는 성간 공간이 비어있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2025년 그는 성간 공간이 비어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우리를 방문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신 계산에 따르면 C2025B와는 경사 경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이는 아틀라스 Sirai의 궤도 경로를 차단합니다. 하지만 2억 2,200만 킬로미터보다 더 가까워진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별의 궤도는 거의 교차하며 3차원 평면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교차하는 두 방향에 속하는 것처럼 90도 각도를 이룹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의 정렬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 우주적 기하학이 단지 우연의 결과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깊은 무언가의 반영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성의 작은 중력 섭동고르트 구름 속에 흔한 천체의 궤도를 변화시켜 마치 성간 방문자처럼 보이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초당 1m 미만의 가속도라는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닫힌 궤적을 열린 곡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없고 시간적 일치가 있으며 아틀라스의 궤적과 거의 수직을 이루는 궤적을 가진 이 사례는 매우 독특합니다. 그만큼 Sirai 아틀라스 결국 이 혜성은 공식적으로 성간 천체로 분류되었으며 알려진 어떤 혜성보다 6배나 큰 이심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기 불과 몇 달 전 마치 더 큰 현상의 메아리처럼 두 번째 천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과학자들은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 연구소 그들은
이미 두 천체의 궤도 매개 변수를 비교하고 있으며 공통 원점, 교차점, 아마도 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벤트 태양계에 가장 자리에 출시했다 둘 다 다른 방향.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패턴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에서 이러한 패턴은 거의 무시되지 않습니다. 같은 천문학자가 6년 간격으로 두 개의 유사한 천체를 발견하고 두 천체 모두 태양 중력을 거스르는 특성을 보인다면 단순한 우연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보리소프 2025는 현재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펜스타스, 하다베라 루빈, 천문대 그리고 제트 추진 연구소계 5의 실시간으로 위치를 업데이트하는 지금까지 해당 물체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믿기 어려운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어두운 점처럼 말입니다. 과학계의 관심이 이 물체에 쏠리는 동안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과연 새로운 종류의 우주 방문자, 자연과 인공의 사이 어딘가에 있는 혼합된 물체가 바위와 침묵의 모습으로 우리 체계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태양계는 더 이상 단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지의 영역을 한 번이나 밝혀낸 사람이 이룬 이 새로운 발견은 천문학을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발견의 서곡이 될지도 모릅니다. 보리소프 2025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아무리 안정되어 보이더라도 그는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이 새로운 천체의 중요성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보다 앞서 성간 천체였던 사라이 아틀라스는 알려진 모든 해성 물리학을 부정하는 이상 현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두 천체의 공통점은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만드는가 사라이 아틀라스 그토록 당혹스러운 점은 행성이 성간에서 어떻게 기원했는지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태양계 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망원경이 아틀라스 칠레 리오 우르타도에 설치된 망원경은 이 물체를 포착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초기 계산에서도 이미 뭔가 이상한 게 감지되었습니다. 궤적은 쌍곡선 즉 태양 주위로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마치 들어와서 지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방문객처럼요. 아편심률 6겔살실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이 태양계 외부에서 온 천체라고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어떤 것보다 더 성간적인 극복하다 오무아무아 일러니 미시2아이 보리소프 3사 하지만 성간 천체 탐색의 또 다른 예측 가능한 장으로 보였던 것이 금세 과학적 퍼즐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에거전 6시 47분 뉴욕 시간 에이틀란는 도달했습니다. 근 1점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지점. 그것은 단지 지나갔습니다. 2억 300만 킬로미터 지구와 화성 궤도 사이에서 속도로 초당 68km. 그 순간 그 표면에 닿았던 태양 복사선은 초과했다. 제곱미터당 770와트 얼음의 모든 층을 승화시키고 혜성의 전형적인 꼬리를 생성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입니다. 마스 오사라의 아틀라스 그것은 자연 혜성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밝기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대신 물체는 밝아졌다 예상보다 10배 더 밝게 빛나다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측정값 승호스, 열구 그리고 소호그들은 너무 빠른 진동 패턴을 보여 마치 맥박처럼 보였습니다. 동시에 악기들은 다음을 기록했습니다. 중력이 아닌 가속도, 약의 추가 힘 135km 여행하다 태양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승화의 흔적이 있었다면 휘발성 기체 분출로 설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꼬리도 먼지 분출도 눈에 띄는 분산도 없었습니다. 가설가스 방출, 가스 방출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크기의 가속도를 생성하려면 물체가 다음 사이에서 방출되어야 합니다. 전체 질량의 10%와 20% 특정 방향으로 집중된 제트 형태로 알려진 해성 중 이런 식으로 붕괴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해성. 그러다가 또 다른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조차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를 꺼리는 가능성입니다. 사나이 에트라트가 있다면 어떨까요? 가속도를 제어하다. 이러한 의심은 8월에 더욱 강해졌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급 물체의 스펙트럼 구성을 분석했습니다. 데이터는 전례 없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풍부한 이산화탄소, 최소한의 흔적물 그리고 카르보닐 설파이드. 이렇게 높은 비율로 발견되는 물질은 드뭅니다. 게다가 망원경은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하와이에서는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안화수소, HCN. 2주도 차에 되지 않아 3배로 증가했습니다. 9월 5일에서 20일 사이에 기록된 이 급격한 증가는 가변적인 내부 활동, 마치 아틀라스가 태양 복사선에 자율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그만큼 허블, 차례로 7월에 그 물체를 관찰하고 감지했습니다. 눈물방울 모양의 먼지 봉투, 대칭적이고 깨끗하며 꼬리가 없습니다. 해근 직경 일킴이 예상했던 것보다 견고하고 균일했으며 푸른빛이 더 많이 반사되었습니다. 그 디테일, 즉 파란색 음영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천체 물리학자에 따르면 스테판 번스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표면 온도가 85딕진 물체는 보다 더 푸른 빛을 반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분산에는 알려진 해성 물질과 일치하지 않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화성의 탐사선들도 전례 없는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엑소마스, 추적가스, 궤도성 리고마스, 익스프레스 그들은 세레나이 애틀라스를 단 몇 분 만에 점령했습니다. 3천만 킬로미터 멀리서 붉은 행성을 관측하기 위해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는 마치 그 물체가 일정한 강역으로 빛을 방출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맥동하는 빛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만큼 인내 네이세의 마스트참 Z 카메라도 아틀라스를 포착했습니다. 아틀라스는 화성 하늘에서 푸른 별처럼 보이는 유령 같은 점입니다. 이 사건은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금세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는 이전에는 과학 출판물에서 드물었던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인, 지향성 추진, 벡터 제어, 이스라엘 물리학자 아비, 리즈 기술적 가설을 옹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무아무아그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스네이션 아틀라스는 성간 천체가 비정상적인 가속과 방향성 제트 구조의 증거를 동시에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알려진 자연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관찰은 불편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틀라스가 단순한 성간 천체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낡은 우주선, 고대 기술의 잔재, 아니면 수천 년 동안 우주를 누비던 자동화 기기일까요? 두 가설, 자연적 가설과 기술적 가설의 차이는 측정될 수 있습니다. 물체를 추진하는 제트기가 가스를 배출한다면 35km/h 초이는 자연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빠른 속도가 감지되면 300km/h 이것은 태양 승화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며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인공적 메커니즘, 다음 몇 달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11월과 12월 사이에는 아틀라스 지상 관측에 이상적인 위치가 될 것입니다. 제임스 웹그만큼 허블 그리고 전망 대주수 목성을 향해 가는 우주선은 가속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정렬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무작위로 질량을 방출하다 또는 궤적을 수정하다. 한편 실험실 밖에서는 대중들이 이 현상에 점점 더 큰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포럼, 라이브 스트리밍, 그리고 천문학 모임들은 밤마다 아틀라스의 행방을 놓고 토론을 벌입니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에 망원경을 달라고 하고 어른들은 잠들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천문 현상은 인류가 미지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복잡한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단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분석에서는 데이터 그 이상을 탐구할 것입니다. 과학이 불가능에 다가가는 영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불안한 부분은 아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SSREI 애틀라스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관찰은 11월에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혜의 반대 및 대칭 제트 핵심의 정확한 지점에서 나옵니다. 일부 연구자들에게는 너무나 명확한 기하학적 패턴이 그것은 우연의 문제일 수 없습니다. 사나이 아틀라스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몇 주 동안 태양 뒤에 숨어있던 아틀라스가 이제 새벽녘 지평선 위로 솟아오릅니다. 고요하고 멀리 있지만 인류가 아직 감히 답하지 못한 질문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날의 2025년 12월 19일 그 대상 도달할 것이다. 당신의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에 대한 2억 6,900만 킬로미터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망원경이 그것을 향할 것입니다. 모든 천문대, 모든 탐사선, 모든 센서가 그것을 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걸려 있는 것은 단순한 천체,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최신 보고서 안에 예저것 그리고에서 일본 항공우주의 연구개발기구 JAXA, 그들은 에이틀랏과 계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확인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잔류 가속도, 태양 복사량이 최고조에 달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칭적인 축을 따라 분포하는 7개의 제트의 기하학적 패턴은 알려진 어떤 승화 모델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 행동은 너무나 규칙적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의도적인, 그리고 바로 이 단어가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더 많은 것을 피한다 발음하다. 의원이안나 폴리나 루나 플로리다에 있는 한 담당자가 아틀라스 원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요청은 보안 검토 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녀는 화성 궤도선들이 촬영한 고해상도 이미지, 특히 그날의 이미지를 요청했습니다. 10월 2일 그 물체가 단지화성으로부터 3천만 킬로미터. 하지만 지금까지 대중은 단 한 장의 사진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체 정의 처리하고 매끄럽게 하고 크기를 조정한 버전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불편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미지에서 보여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학이 놀라운 일 앞에서 주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77년 오하이오 전파 망원경이 와우! 신호과학계는 이를 증거로 제시하기보다는 변칙적으로 분류하는 쪽을 선호했습니다. 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우무아무아 최초로 확인된 성간 방문자, 꼬리 없는 가속, 설명할 수 없는 모양, 불규칙한 회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설명은 미확인 자연물로 남아 있습니다. 세나이 아틀라스는 이러한 기관적 침묵 속의 새로운 전선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릅니다. 대중은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의 사진은 아틀라스가 일정한 강역으로 밝기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스 목성으로 향하는 유럽 탐사선은 마치 그 물체가 흔적을 방출하는 것처럼 특이한 스펙트럼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표적 열 방출, 통제된 에너지 방출의 신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성명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거의 차갑습니다. 만약 세리나의 에이틀랏가 실제로 기술적 인공물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지만 불가피한 일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관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성간 진공을 가로질러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 우리의 중력장에 들어왔습니다. 이는 망원경 발명 이후 가장 큰 변혁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과학, 철학, 심지어 종교까지도 기원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증거에 직면하여 스스로를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불안한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이틀랏가 메시지, 우주선이 아니잖아요. 그 구조, 방출 패턴, 밝기 변화가 일종의 의사소통, 움직임에 내재된 언어이며 해독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가능성은 이론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우주가 정보 시스템이라면 천체 또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나이 아틀라스는 관측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읽어야 할 것. 이 지점에서 연구는 더 이상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실존적 연구가 됩니다. 이 발견의 진정한 영향은 망원경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여전히 현실을 한정된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논쟁하는 동안 훨씬 더 심오한 질문을 무시합니다. 자연과 인공의 경계 자체가 환상이라면 어떨까? 아틀라스는 우리에게 역설을 제시합니다. 물질은 마치 의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고 의도는 물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대 최고의 물리학자와 철학자들을 이끄는 추론 방식과 동일합니다. 바로 우주가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의식이 있는 유기체. 하지만 그곳에 가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아틀라스가 기계라면 우리는 방문을 받은 셈입니다. 만약 그것이 유기체라면 우리는 인식되었습니다. 그것이 메시지라면 우리는 선택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주가 처음으로 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불안한 점은 깊은 곳에서 우리 모두가 이 대화가 오래전에 시작되었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저 듣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러한 반성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채널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마이 아틀라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우리의 침묵이든 우주의 침묵이든 결코 비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감히 묻는 질문에 맞는 답을 항상 숨기고 있습니다.